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다가 결론이 잘 안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머리 아파 이제 그만 몰라 이러면서 그냥 결론이 안 난 채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엉뚱한 다른 행동들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마치 그런 고민거리들이 전혀 없는 듯이 일상적인 행동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이를 사상의학에서는 희노애락의 성정 중에서 낙정이다라고 해서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즐기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언가 골치 아프고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보통 태음인들이 이런 태도를 잘 보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외도를 해서 지금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 중인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이때 태음인들은 오히려 열심히 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외국어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든지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또는 평소에는 미뤄두었던 이불 빨래나 찬장 서랍장 그릇들을 죄다 꺼내서 열심히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결론을 내려야 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걸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이와 달리 고민거리가 생기면 끝없이 그 주제 하나에만 몰입해서 명쾌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체질들도 있습니다. 바로 소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비합리적인 상황도 잘 수용을 합니다. 반면 소음인은 대충이 안 됩니다. 옳고 그름, 같고 다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태음인은 마음에 안 드는 야채가 함께 들어있어도 그냥 비빔밥을 쓱쓱 비벼서 통째로 삼키는 식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음인의 사고 구조는 마음에 안 드는 야채 조각 하나하나라도 다 일일이 가려내고 난 뒤에야 자신이 인정되는 것만을 수용하려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인간관계에서는 원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충 잘 받아들여주기 때문이죠. 반면 소음인은 학문을 할 때 장점이 발현이 되겠죠. 수학 문제를 태음인처럼 대충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면 실력이 잘 늘지를 않겠죠. 끝까지 하나의 정답이 나올 때까지 따져보는 소음인 기질이 훨씬 장점으로 발휘가 되겠죠. 대신 소음인은 무언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늘 불안한 마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즉 모든 상황에서 뭔가 명쾌한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컴퓨터가 버퍼링이 나듯이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문제는 무언가를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가도 미래의 불확실한 다른 변수를 다시 대입하면 또 결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장애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태음인 같으면 몰라 이러면서 몸 쓰는 일을 하면서 도피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인은 그러지도 못하고 잘못되면 어쩌나 라면서 내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더 생각을 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회나 도피를 잘 못하죠. 그러다 도저히 힘들면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라며 불쑥 뭔가를 질러버립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심장 두근거림과 만성 피로 때문에 내원한 중년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최근 주변에서 안색이 안 좋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남들이 먼저 금방 알아보고 꼭 이런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대기업 중견 간부인 A씨는 회사의 인수합병 문제로 조직 개편 때문에 생각이 늘 복잡합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오히려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잠에서 깨면 또 그 고민거리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일 중독자처럼 회사 가는 것이 즐거웠고 그래서 부서장 승진도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사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떤 날은 오후까지도 계속 자버린다고 합니다. A씨는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인수합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그룹 차원에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론 등을 고려해서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A씨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조직 내에서 위치 등에서 뭔가 명쾌한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자신은 인수합병한 조직에서 팀원들과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일단 인수합병이 중단되고 무산되다 보니 예전의 부서로 돌아가게 될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윗선에서는 또 또렷한 방향 제시도 없이 무슨 일이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식의 압박만 내려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A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A씨도 난감하고 아래의 조직원들도 등달아 갈팡질팡합니다. A씨처럼 소음이는 이런 상황을 태음인처럼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명쾌한 결론부터 내려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결론 내리기 강박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큰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나머지 불쑥 전 조직원들에게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A씨 자신만의 견해와 혼자 결정한 특단의 조치를 전달할 뻔한 겁니다. 사실 A씨는 주무부처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A씨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 내릴 일들이 전혀 아닌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큰 문책까지 받았을 게 뻔합니다. 더 위의 간부나 그룹의 총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쪽 저쪽 결정을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쪽도 저쪽도 명쾌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어정쩡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냥 어정쩡한 상황대로 묻어가야 하는 겁니다.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A씨보다는 더 윗선에서 결정을 분명하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결정대로 A씨는 다시 열심히 추진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소호민들은 이 상황에서도 답 하나를 빨리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고민하면 항상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답답하고 지치면 아무렇게나 결론을 확 내려버리고 주변에 고려 없이 행동부터 불쑥 저지르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 큰 무리수 상황까지 갈 뻔한 겁니다. 그 누구도 현재는 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고민한다고 해서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들도 많다는 걸 소호민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신은 작은 배 위에서 배가 뒤집히지만 않으면 그냥 당분간은 떠내려가는 겁니다. 스스로 먼저 막 움직이다가 오히려 배가 뒤집히는 악수를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이때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빠져들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은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나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어떤 결정을 혼자서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권투 선수가 탐색전을 펼치듯이 해야 합니다. 긴장된 느낌이 답답하다고 적정한 공격 거리까지 다가가지도 못한 시점에 주먹을 먼저 내면은 오히려 카운터 펀치를 혼자 먼저 맞기 십상인 거죠. 불면증과 식욕부진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B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는 부동산 구입 문제로 인한 불안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것인가의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옮기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걱정이 끝나질 않았던 겁니다. 예상대로 재개발은 될 것인가? 또 한국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면 어쩌나? 미국이 중국하고 경제전쟁을 시작한다는데 이러다 국내 부동산도 폭락하면 어쩌나? 생각에 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중학생인 아이의 학군 문제, 전학 시기까지 가장 최적의 답만을 찾으려고 하니까 뇌가 각성되고 잠을 잘 수 없었던 겁니다. 겨우 잠들었다가도 금방 깨버리는 겁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 또 피곤해지고 그럴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게 소음인들의 특징입니다. A씨나 B씨처럼 소음인들은 늘 어떤 문제나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의 우월 기능인 사고, 즉 생각을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합니다.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더 깊이 고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사 중에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불확실한 건 불확실한 겁니다. 럭비공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인들은 자꾸 더 생각하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최상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며 일종의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불안입니다. 그로 신경쇠약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게 됩니다. 더 많은 변수와 정보를 고려할수록 생각은 더더욱 복잡해지고 그걸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다가 엉뚱하게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더 고민한다고 달라질 것과 달라지지 않을 것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수용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큰 틀만 바라보고 결정하고 혹시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변수는 내 결정에 따른 대가나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결론이 나고 그로 생각이 단순 명료해집니다. 조금의 손해도 봐서는 안 된다, 못 보겠다고 하면 아예 그 선택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현명한 겁니다. 어떻게든 더 고민해서 조금의 손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보통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과연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이 올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렇다 동의가 되면 불확실성과 대가를 각오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조건 확실해서가 아닌 거죠. 무조건 잘 돼야 해라고 생각하면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욕심일 뿐인 겁니다. 일의 결과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었나, 최선을 다했나만 따지고 그냥 한 발 쑥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성공에 대한 기회비용이고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소음인의 불안정지심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이 너무 앞서가면 부정적인 결과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오늘 내가 전력을 다해야 할 부분은 놓치게 되고 실제 그 일의 미래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올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정한 방향대로 노를 저어가려고 애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고 파도와 물결에 당분간은 떠밀려가야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똑부러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무리수를 두면 배가 뒤집히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